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평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수험생들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놈의 대학이란 게 뭔지. 제가 명문대를 나오고 말이죠. 세상이 부러워하는 학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수험생을 둔 가족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위로가 되는 말을 할 텐데, 뭔가 메시지를 한다면 뭐 힘내라, 혹은 꼭 대학 입시가 뭐 인생의 향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것은 아니다. 그걸 말할 자격은 좀 없습니다만, 네, 그렇죠. 우리 이완배 형 같은 분이 하시면요, 당연히 그분의 학벌을 떠나서 기본적인 품성이나 또 기자로서의 자격이나 또 우리 시대에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지성인으로서 좀 위로가 되겠지만, 김용민이가 여러분 대학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해봐야 누가 그걸 또 새겨 듣고 그래, 그 말이 맞는 말이지 하겠습니까만. 네. 반은 농담이고요. 하지만 또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은 남부러운 대학을 나왔다고들 하잖아요. 남부러운 대학, 남부럽지 않은 대학이 아니라 남부러운 대학을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 입장에 서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김용민이 보세요. 그래도 사람 구실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몇 번의 그런 위기를 만나긴 했습니다만 또 사람 구실하면서 살잖아요. 네. 전혀 꿀리지 않게 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시가 사람의 어떤 가치를 매기고 또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고,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예요. 예,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또 수험생 가족을 두신 분들, 또 수험생 여러분들, 혹여나 나중에 이 방송을 보시면 마음에 새기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좀 시험을 잘 못 볼 수도 있는 거지. 내년에 또 보든지, 아니면 또 봐. 그냥 내 인생은 또 다른 길에서 그 답이 있을 수 있지. 이러면서 결정하셔도 됩니다. 오늘 수능이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가 되거나 기회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김용민이가 이 말을 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네. 반응이 없어. 네. 그래요. 한 뒤로 다 듣고 흘리시는 모양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살아보니까 이게 무슨 대학 간판, 이거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분위기는 더 무르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가지고 나중에는 한 2030년쯤 가면은 대학 정원 밑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이제 사실은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만으로 간판이 되진 않죠. 옛날같이 이른바 명문대를 나와야 된다. 또 그 관념 속에서 또 명문대는 미어터질 것이고요. 그때도. 네. 자, 하여간 우리 나라가 이제 정말 민주공화국이 되려면, 학벌 갖고 사람 차별하지 않으려면요, 답은 하나입니다. 학벌주의 없애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대학 서열화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HBYI님 말씀하셨습니다. 학력 위조자도 대학 총장하는 세상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학력 위조자도 대학 총장하는 세상이에요. 대학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렇잖아요. 네. 자, 그래요. 모두 반갑고요. 오늘 용카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혹은 학력고사 다 보신 세대 아니겠어요?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제가 또 이렇게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모지조님, 대학 서열화 점차 나아지게끔 한 번에 할 수 없으니. 네, 저는 대학 서열화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서울대를 국공립대 네트워크에 다시 편입을 시켜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국립대를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대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산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남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 국립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국립대 들어가서 서울서 공부할 수도 있고 부산서 할 수 있고 대구에서 할 수 있고 광주에서 할 수 있고 또 진주에서 할 수 있고 또 저기 어디야 전주에서 할 수 있고 그렇게 국공립대 네트워크가 된다면 이것만으로도 대학 사회가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립대까지도 전국 대학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어떨까? 저는 뭐 꼭 누가 추진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학령 인구가 확 주는데 거기서 무슨 대학 사회화가 의미 있겠어요? 사람 수가 적은데 기본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강성우님 서울대를 경성대로 교명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요. 대학 수학능력평가 이름만 들어보면은 이게 그렇지 않아요?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 있는 사람을 가리는 시험.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능력을 갖춘 사람이면은 다 합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대학 수학능력 말은 그렇게 해놓고 학력고사하고 뭐가 달라요? 어떤 특정 대학 지원해가지고 거기 합격하느냐 마느냐 이게 대학 입시의 모든 것을 가르는. 물론 이제 학력고사는 어느 한 대학을 딱 또 어느 한 과를 지정해가지고 거기 입시 원서를 내고 그리고 시험을 치르는 거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일단 점수를 받고 거기에 합당한 대학을 고르는 거 아닙니까? 예. 정은혜비님 서울대 출신입니다. 거지같이 살고 있어요. 학력이랑 사는 거랑 딱히 상관없어요. 이 말씀하니까 훨씬 무게감이 있네요. 김은봉님 전 대학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요. 대학 안 가도 우리 김은봉님 뭐 사는데 큰 불편이 있거나 그렇진 않으시죠? 응? 고3 때 직업반 하셨다고. 그래 우리 저기 학교 다닐 때 직업반이 있었어요. 직업반 나온 친구 중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친구 있잖아요. 자지투 보지투 했던 그 친구 직업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금융증권가에서 나름대로 또 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무슨 상관이에요? 직업반 들어간 게. 예? 뭐 무슨 대학 입시 치러가지고 좋은 학교, 이른바 좋은 학교 갔다는 친구하고 뭐가 달라요? 그 친구가 돈을 더 많이 벌걸요? 예. 뭐 돈 많이 버는 게 또 그렇다고 무슨 가치 있는 인생이냐? 천만의 말씀이죠. 네. 나베아우님, 우리 신랑 고졸이지만 아주 지혜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에는 또 아예 그 고등학교로 딱 난 배울 거 다 배웠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 진짜 천재, 지성 많습니다. 많아요. 제가 뭐 굳이 그분들에게 폐를 끼칠 것 같아서 이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대학 가나만 하다 이런 얘기보다는 무슨 뭐 수학 능력 시험 망치면은 뭐 인생을 망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토마호크님, 저는 영등포 공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일하고 있음에도가 아니군요. 일하고 있음 그리고 애도 둘도 낳고 잘 살고 있음. 그래요, 그겁니다. 그거예요. 네. 자, 이박사 중국어님, 저는 상고 다녔는데 상고에서 대학 진학반 공부했어요. 거꾸로 학교 다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말이죠. 70년대, 60년대에 상고 나와가지고 금융권 진출한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은행 가신 분들. 이분들이 지금 한국 금융계의 어떤 그 주역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금융계가 너무 많이 썩었습니다만 뭐 그게 그분들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여하간 그렇습니다. 뭐 지금 시대하고 그때 시대하고 같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 인생은 자기가 가꾸기 나름인 것 같아요. 간판은 나라는 사람이 별로 어떤 사람인지 잘 소개가 되지 않을 때나 조금 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나의 실력과 본때를 보여줬다. 또 나의 진정성을 보여줬다 했을 때 학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고졸은행원 23년 근무 잘하고 여우비님, 그러세요. 네. 옛날에 뭐
부산 상고, 마산 상고, 또 저기 강경에 상고 있잖아요. 거기. 숨쉬기도 귀찮음. 요즘은 외모지상주의라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특히 키요. 키. 그래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꼽으라면 전직 대통령 중에서 그렇다면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두 분 말고 또 있습니까? 두 분 말고 또 있나요? 두 분 다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뭐 고졸이 더 훌륭하다. 대학 가봐야 사람이 더 이상해진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고졸자들의 고충과 어려움, 사회적 어떤 질시, 무시, 경시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하나하나 쌓여서 약자에 대한 감수성,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이 커져서 위대한 인권 대통령, 위대한 평등 대통령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목포상고 나오셨지만 당시 목포상고는 거의 경성제국대학만은 못하지만 여하간 굉장히 이름 있는 학교 나온 거예요. 아마 김대중 대통령 경우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학교는 그 사람의 인생을 설명할 때 이력서에나 한 줄 들어갈 정도? 그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나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됐다. 이런 생각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서울 밖에 있는 학교를 나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상고 출신 대통령 두 분이나 계셨네요. 그 두 분만 제대로 된 대통령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 중에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대학 나온 대통령 중에서 제일 훌륭한 대통령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차별, 서열 이것이 우리 사회 공동체, 공화국됨을 깨는 것입니다. 자, 서울 수유동의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신학전공 하실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대학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이건 대학원 얘기입니다. 대학원. 신학전공 석박사 과정인데요. 11월 18일까지 모집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라는 문익환 목사가 목사로 일했던 그런 교단의 목사가 되거나 혹은 이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또 일반대학원 신학전공을 통해서 석박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 11월 18일까지입니다. 022125-011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착각하는 미국, 옛날 한국 국민이 아니다. 옛날 한국 국민은 어땠습니까? 미국이 조금만 미간이 흐려져도 이그러져도 아이고 세상에 우리 큰일 나겠네. 천조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지. 한미동맹, 말이 한미동맹이지. 우리가 미국한테 거의 고개를 조아리고 몸을 숙였죠. 신하의 나라 백성 된 도리로 왕의 나라, 천자의 나라 거기에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지. 이게 옛날 국민이었다면 지금 국민이 어디 그렇습니까? 아니 미국한테 뭐가 빠져 우리 국민들이? 아니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인터넷이 편리합니까? 그렇다고 그리고 또 각종 복지제도 특히 그 건강보험제도 그게 더 우리보다 낫습니까? 핵무기 좀 더 많다는 것 정도인데 그런 미국도 이제는 옛날에 어떤 영화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당선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부럽거나 위대하거나 선망의 대상이거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아직도 미국 하면은 정말 미국이라면 똥이라도 귀하다고 여기는 인간들이 있죠.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의 이야기예요. 요즘 20, 30, 40대 중에 누가 미국한테 굴종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양키 고음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양키 고음이라는 말도 사실은 옛날에 미국한테 좀 뭔가 우리가 상당히 열세이고
또 열등감을 느낄 때나 했던 말이지. 아니 지금 미군 철수는 지들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세요. 하시라고. 우리는 우리대로 평화의 진도를 나갈 테니까 가시라고. 누가 말립니까? 그럼 우리는 뭐가 좋냐? 하나의 6조를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한 미군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불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돈이 6조예요. 한 1조 정도 미군한테 갖다 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 나머지 5조는 이 미군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넓은 또 평택당도 얻게 되고 좋아요. 그렇게 하시라고. 가시라고. 누가 안 말립니다. 예. 우린 가라고 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또 앞으로 또 이렇게 주한미군 빠지고 그러면 우리 혈세를 들여서 미국 무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무기가 이거 얼마나 우리가 단골 고객인데요. 미국 무기 구입비 최근 10년 동안 76조어치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와 세상에. 하하. 또 최근에는 최대 15조 원 규모의 무기를 또 들여옵니다.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세계 1위는 일본이군요. 일본. 우리보다 더 호구 잡힌 데가 이제 사실 일본인데, 네. 미국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보험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보험체크는 고객의 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영업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보험체크는 종신보험 포함 장기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월 4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비싼 보험이 아니라 고객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보험을 소개하기 때문인데요. 자, 보험에 관한 가장 편안한 상담 검색창에서 한글로 마이보험체크를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바로 오늘 본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일면에서 이렇게 공가를 치고 있네요. 공가를 치고 있어요. 네. 미국 외교 소식통. 얘네들은 실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미국의 외교 소식통. 야, 이게 진짜 미국의 외교 소식통인지 아니면 기자 네가 그냥 창작한 장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조선일보가 한두 번 사기를 쳐야지 이게. 하여간 조선일보의 말이 옳다고 가정하고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그러니까 이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되겠죠. 지소미아 종료와 유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두 가지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 한국 정부가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오는 23일 가장 강한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지소미아가 연장될 경우에는 이를 환영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는 성명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성명은 미국 국무부가 아닌 백악관이 주도할 것이다. 그 트럼프가 주도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네. 존나 무섭네. 무서워. 그냥 벌벌 떨겠네 아주 그냥. 한번 해보시지. 해보셔. 우리 옛날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니까. 한번 해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야, 이것들 아주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미국이 뭐 우리하고 등지면 우리가 망할 줄 알아?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한번 이런 곡절을 한번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마음 먹어야 됩니다. 예. 일본은 저 상황까지 갔었어요. 70년대 말인가 그랬다고 하는데 결국 미국한테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미소 냉전 체제에서 이 세계의 두 축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미국 그리고 소련. 뭐 물론 제3세계 동맹도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그건 뭐 말하자면은 바른미래당 같은 거죠. 제3세계 동맹이라고 하는. 근데 어쨌든 그 제3세계도 사실 반미 노선이 분명했습니다. 하여간 그때 일본은 미국한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여태 호구 잡히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까?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장관급을 비롯해 다양한
차원에서 지소미아 유지를 바라는 언급을 해왔다. 한국에다가 한국이 끝내 미한일 삼국 협력을 바라는 우리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장이 있을 것이다. 퍼펙트 스톰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네. 다른 관계자는 한국이 우리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최악의 상황이 불어닥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이는 지소미아 연장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때는 상상 못할 파장이 발생한다. 네. 외교부 소식통은 일본 사람 아닐까? 뭐 그렇게 또 물어보시네요. 현실적으로 미군이 철수하면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북한이 미군도 없겠다. 한번 쳐들어오자. 이럴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가장 우려가 되는 지점 아닙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미국도 바라는 바다. 김수민 평론가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왜냐? 미국이 또 있어줘야 사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런 힘의 균형이 이제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힘의 균형이 맞춰지면은 북한은 좋습니다. 북한은 좋아요. 북한이 중국하고 맹방인 것처럼 알고 계시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예. 만약에 저렇게 미군이 빠져버리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대빵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북한한테 있거든요. 우리는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 영향을 미쳐봐야 한계는 있죠. 물론 중국도 대단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 보세요. 수출 의존도 보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우리 제품도 중국이 굉장히 많이 수입해 갑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북한으로서도 주한미군이 있는 게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소미아 종료된 상상 못할 파장, 이런 조선일보의 협박, 여러분 이 협박에 우리가 굴해야 합니까? 예? 자, 그럼 미국이라기보다는 저건 트럼프가 협박하는 거죠. 동맹에 대한 그런 예의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런 조선일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핵 개발을 해야 된다. 5조 5천억? 거의 6조에 이르는 해마다 내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그거 내기 싫으면 우리가 핵 개발하면 된다.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핵을 없애야지. 미국 설득해서, 북한 설득해서 핵을 없애야지. 핵을 만들재요. 그럼 일본은 핵무장 안 합니까? 일본도 핵무장 하겠죠. 이게 바로 저는 조선일보 등 친일파들, 토착 왜구들의 사고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일본 핵무장을 도모하고자 우리도 핵무장하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 드십니까? 일본이 핵무장하는 것과 우리가 핵무장하는 것은 개념이 다르죠. 우리는 방어용이지만 저쪽은 공격용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다면. 우리도 일본도 뭐 여건이 안 됩니까? 돈이 안 됩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핵실험할 수 있죠. 그래서 핵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핵을 보유하는 거하고 일본이 핵 보유하는 게 같아요? 아니지. 일본은 핵을 사용할 수도 있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일본의 핵무장은 막아야 됩니다. 기필코 막아야 됩니다. 저는 그 차원에서라도 북한이 비핵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은 무기를 갖는데 우리는 핵발전소, 이걸 계속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저 핵발전소를 없애자, 이 주장과 북핵을 막아야 된다, 이 주장은 맥이 다 있습니다. 북한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저 핵발전소 시설을 파괴해봐요. 혹은 일본이 그렇게 해봐요. 그럼 우린 좆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핵이란 핵은 다 청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말이죠.
자, 평화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도 의지도 없는 조선일보의 이런 협박. 오늘 일면 톱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협박에 여러분 넘어가시겠습니까? 이 대한민족의 자존심이 지금 용납이 됩니까? 이런 이따위 협박과 이따위 기사가. 예. 주한미군 철수해서 누가 더 이로운지 봅시다. 누가 더 이로운지 봅시다. 누가 더 해로운지도 보자고요. 전 가장 큰 피해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주체가 바로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한겨레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로 한번 안구정화 해보시죠. 지소미아는 북핵 정보 공유라더니 미국이 처음에 그랬습니다. 박근혜가 이제 쫓겨나기 거의 직전에 지소미아가 아무도 모르는 새 이제 이것이 맺어졌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정보보호협정. MB 때 한번 도입하려다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결국 없던 일이 됐는데 박근혜가 위기에 몰렸을 때 미국이 부추기고 일본이 요구해서 지소미아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근데 일본이 경제 도발하면서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시켜버렸네요. 지금 미국이 반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겨레도 지금 미국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 보고 다시 지소미아 연장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한국을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분명히 중국과 북한에게 이익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유지돼야 한다. 그것이 미국의 이익이기도 하다. 만약에 지소미아가 연장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중국과 북한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소미아 연장 요구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닿아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런 태도, 2016년 당시 박근혜가 쫓겨나기 거의 직전에 한국에다가 한일 지소미아 체결을 미국이 요구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오로지 북핵 정보 공유일 뿐이다. 중국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르잖아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따라서 지소미아는 결국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MD 체제를 이제 들여온다는 거 아닙니까? MD 체제를 들여온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중국이 가만 안 있죠. 예. 물론 뭐 우리가 중국 눈치를 보자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국익을 침해하면 안 되지요. 그 차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런 전략이 근본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한국의 이익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삼불 원칙과도 충돌합니다. 문 정부의 삼불 원칙 다시 한번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미국의 MD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삼각동맹 그딴 거 없다. 이 삼불 원칙과도 충돌하는 거죠. 지금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 미사일 방어 체제 그리고 그 차원에서 추진된 사드 이걸 지금 한국에 압박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보수 언론 특히 조선일보와 정치권 즉 자유한국당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면서 한미 동맹 위기론을 부추기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게 사실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이 나라가 이제 정부가 수립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물론 미국의 이익이 굉장히 많이 투영된 면이 있지만은 이렇게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도하게 이루어진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한미 동맹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미국의 인사들이 공화당에도 많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 관계를 훼손하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거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또 미국을 잘 아는 분들, 트럼프를 잘 아는 분들 얘기는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이든 못합니까? 트럼프가 할 말 다 하잖아요. 약속이 이행되건 안 되건 이 문제는 차치하고. 예? 지금 미국은 주한미군의 그 월급도 다 대라. 용병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이 무슨 전쟁을 벌이면 자동적으로 참전하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요구인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근데 이게 다시 얘기해서 미국의 공식 입장인지,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공식 입장인지, 예전에는 뭐 미국 대통령의 얘기가 미국의 입장으로 이렇게 등치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 트럼프가 그런 힘을 갖고 있느냐, 또 그런 국민의 신임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내년 11월에 대선이 있고요. 또 트럼프는 지금 1년 앞두고도 벌써 탄핵 얘기가 나올 상황이에요.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힘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대척점에 선 나라들이 한번 해봐, 쳐봐 좀 이러고 있어요. 제 입장이 이렇습니다. 오늘 저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트럼프하고 대적해서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도리어 미국에게, 트럼프에게 호구 잡힌 나라,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 트럼프의 심술과 농간에 늘 휘둘리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또 무시까지 당해요. 아베 말이에요. 무시를 당합니다. 지금 일본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중국이 안 받겠다는 옥수수, 그걸 또 대신 사줍니다. 잠시간 미국의 목리가 있어도, 우리에 대한 목리가 있어도 이거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주권 국가로서 확고하게 그 지위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지금 조선일보처럼 일본 따라 친미 국가가 되자, 이런 자들의 그 현올림에 휘둘리면 우리가 동북아시아 운전자가 되겠다, 균형축이 되겠다, 이런 그 공언은 요원해집니다. 불가능해져요. 다른 나라도 우리를 미국의 속국으로 여길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시민들이 무혈혁명으로 세상을 바꾼 주역입니다. 이 시민들을 잘못 건드리면 자기에게 절대 이롭지 못하다는 것쯤은 트럼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조선의 간악한 현올림, 과거에는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통할 수 없는 이 현올림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손해볼 마음이 있으니까,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미국이 조금은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웬만하면 받아주려고 했는데, 무슨 5배 주둔 비용을 대라. 아니, 소파 규정에 따르면은 우리가 미국의 주둔을 위해서 한 푼도 쓰면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뭐 전쟁 나면 자동으로 참전을 해야 된다느니, 말 안 들어? 주한미군 철수할게, 이렇게 협박, 으름장을 놓고 있고, 이런 미국한테 휘둘려야 됩니까? 이 나라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자존심 없다, 미국한테 무조건 고개 숙이고 조아리고 형님 백만 믿겠습니다, 이래야 한다는 조선일보 따위에게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됩니다. 네, 우리 국민은 이제는 자주 독립국의 국민으로서 떳떳한 위상을 가질 자격이 돼 있어요.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사설이 이렇습니다. 미국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지소미아 종료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 일본이라는 사실이다. 일본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이유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행했다. 일본이 우리나라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 이런 이유로 수출 규제를 강행했는데,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인 한국으로부터 군사정보를 받겠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있는 나라로 여기고 지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어야 이게 순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미국은 일본의 원인 제공에는 입을 닫은 채 한국만 압박하는 것. 이거는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동맹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한국 정부는 이미 일본이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어요. 그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의 도발이 아닙니다. 공격이 아니에요. 주권 국가로서 합당한 대응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대응이에요. 근데 이 대응이 잘못됐다. 미국을 노하게 만들었다. 미국 더 노하기 전에 주한미군 철수하기 전에 받아야 된다. 이 새끼들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소미아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한국 정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쥐고 있다. 일본을 놔두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부정적 여론만 키울 수 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작년 이제 9월 문재인 대통령 평양 가가지고 평양선언 한 이후 그 이후에 이 나라의 실질적인 잠재적 적국은 일본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일본하고 정보를 공유하자? 이건 도대체 말인지 된장인지 똥인지 싶습니다. 네. 자, 이제는 뭐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접을 수는 없습니다. 한 수 접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 무서워가지고 미국 뜻에 맞게 결정할 수 있을 여지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그걸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트럼프한테 얘기해야 돼요. 야, 까불지 마. 여기 우리가 너희들 속국이냐? 우리가 너희들 속국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